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이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은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 우려는 가득했고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속에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10월의 주식시장 전략 오늘도 방송 통해서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끝나면 조금 더 좋은 시장을 기대했는데 사실 오늘 많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상한가 종목을 이전에 잡고 와서 어떤 그런 기대감에 그 추석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의 단일가 같은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험난한 시장을 잘 버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시간의 단일가, 종가 베팅이나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많은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 전후로 미국장을 보면서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신들의 매매 신호 방송과 이미 진작부터 함께했던 분들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역시나 이 상한가 터치하는 종목 포함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계속해서 오늘도 수익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노란톡방 안에서의 수익 종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추석 연휴 전날 매수했던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추석 연휴가 없었다면 큰 폭의 상승을 이뤄낼 수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 관련된 해외 종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은 못 받고 약간 하락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물론 오늘 상승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5.36%로 끝나긴 했는데요. 장중에 7% 넘는 상승을 이뤘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바로 이 9시 1분에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는 거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9시 14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약한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군으로 붙는다라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올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저희는 조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7조입니다. 1.7조인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은 2.5조 사이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살짝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살짝 꼬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수익은 여전하다는 그렇죠. 거. 네. 말은 꼬여도 수익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의 단일가. 정말 이 시간의 단일가의 어떤 무기가
있다고 보니까요. 저는 어떤 그 시장 그 장 중에 어떤 흐름보다도 장 이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시간의 단일가 9월 27일 날 추석 연휴 전날 매수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같이 한 10종목, 한 100종목 있으면 한 10개 정도 오르는 한 10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벌써 한올바이오파마, 그다음에 SY까지 한 5분의 1 정도로 확률이 확 줄어들었죠.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그 수익을 실현하면서 오늘 시장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매수했고 그다음에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요런 종목은 바로 상승 음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음봉, 즉 플러스 난 상태로서의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더 그 양음양 형태로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넘겨지지 마시고 이 종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이죠. 저희가 마찬가지로 대동도 이 종목을 시간의 단일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오늘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승 음봉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좋았던 내용은 바로 시간에 끝나면서 762억 원의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따라서 이쁘게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한 2.35%까지 최소 3%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3% 정도 오르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로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내일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역시나 또 시간의 단일가로 접근했던 가온클럽입니다. 자, 가온클럽 사실 이 종목은 KT 자율주행 같은 종목인데요. 자, 오늘 6.64% 반등을 했는데 저희는 두 번째 타이밍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두 번째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대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한 2% 정도의 수익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내일 오전에 충분히 그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시간외에서 대규모 거래도 있었고요. 대금도 활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좀 큰 상승, 뭐 전고점까지라도 한번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중 매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오르는 시장이었고 대부분 그 차익 실현 매물이나 혹은 그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회피할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어떤 그 솎아내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시장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이 연휴 이후의 수익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연휴 이후 오늘이 첫 거래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가능했지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 수익 인증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의 매매 또 계속해서 매번 방송에서 언급하는 히든 종목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함께 히든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한 종목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핵심 강의 자료집까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연휴 이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하반기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업데이트에 또 업데이트가 된 그 모든 자료집, 올해 필요한 모든 자료집 모두 오늘은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나이 힘들었던 8월과 9월을 이제는 청산하고 함께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 행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이 무료 자료집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시장 복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너무 쫄지 말자라고 네, 말씀해 네, 네.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제가 항상 시장이 하락했을 때 보이는 것이 바로 ADR,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자, 75가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인데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60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65까지 내려왔고요. 70도 깨졌고 여기는 벌써 70 깨진 지가 벌써 한 4거래일째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인데요. 지금 가장 크게 빠졌던 저희 코로나 때 보시면요. 이때가 50대입니다. 50대. 지금 거의 뭐 10포인트만 더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 50대까지 빠지는데 과연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정말로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 하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 하락한 만큼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제 3년 동안 지금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우리가 시장의 모든 세상에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였지만 이때 가장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냉정하게 지금 뭐 팔 종목이나 살 종목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크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던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에 따른 시장의 하락, 그 시장의 어떤 퍼 밸류가 좀 낮아졌던 것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에 너무 휩쓸려서 매도나 이러한 그 감정에 따른 매매를 너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선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쌍봉에 있었어 바로 좀 하락할 만큼 빠졌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요 예전과 다르고 그리고 이런 매크로 상황 즉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9월에 가장 많은 그 흑자를 내면 9월달 같은 경우에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대중국 관련돼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런 EPS 즉 EPS 관련된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 혹은 어떤 공포에 따른 매도보다는 버틸 만큼 버티시고요. 그리고 버틸 만큼은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도보다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요, 물론 단기 투자자나 스윙 투자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런 내가 정말로 시장에 빠졌다고 하면 내가 꼭 사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지금 내가 새롭게
살 종목들이나 혹은 내가 추가로 매수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지 그냥 너무 빠지니까 매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안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뭐 2,400이나 뭐 800이냐 이런 것도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한 만큼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시장에 대해서 그냥 흐름 따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대응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영상까지 다 찍으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파일로 여러분한테 신청하신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예정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석 때는 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노랑톡방에 오시면 이런 자료들 같은 거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총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 있으시냐라고 하면요. 캔들 자료, 기술적 자료가 총 14강이 있습니다. 14강에 플러스 6강의 동영상 강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 12강의 업그레이드된 자료까지 제가 오늘 바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방송 끝나고 PDF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요. 바로 이 3분기 자료 10월, 11월, 12월 제가 매달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송부해드릴 예정이 되니까요. 꼭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면서 그 주식시장을 버틸 수 있는 힘 혹은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영석 전문가 방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 12강은 제가 노란톡방에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총 12섹터입니다. 12섹터를 제가 분석한 것 중에 몇 개 가장 최선호 섹터 한 2-3개 정도까지 제가 한 다음에 종목까지도 제가 이 파일에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저희 노랑소방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수익이 되는 자료들이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종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받아가십시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입장해 주시면서 USB까지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자식들에게만 물려주고 싶은 이 핵심 주식을 필요한 이 자료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10월 이후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 공략을 할 때 어떻게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주식을 대응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과 자료들 한 번에 정리해서 영상과 PDF 자료집 그리고 그 종목과 섹터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오늘 밝혔습니다. 활용성 테스트는 먼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부 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예금 토큰을 발행해 고객들이 개인 간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CBDC에 대한 연구는 현금 이용 감소,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판단에 대한 대응의 취지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BIS는 지난 7월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인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CBDC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입니다. 먼저 한네트 28% 상승 마감했고요. KCT 2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테마 첫 번째 종목부터 매매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네트이고요. 매매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관망 신호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관련 내용과 테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 관망이라고 든 이유는요. 물론 이 종목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군보다는 다른 종목군으로의 어떤 그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종목 자체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요. 시장이 반등했을 때를 산정했을 때 그때를 제가 예상을 해서 오늘은 관망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CBDC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오늘 좀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은과 정부가 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을 한다. 그래서 내년 말 일반인도 참가한다는 거는 일단은 기관이 먼저 이거를 CBDC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CBDC를 예금 결제 등 실거래에 활용하는 실험에 나설 계획인데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라는 좀 기간이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테마는 좀 지금 봐야 되긴 봐야 되겠지만 좀 시간이 좀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BDC 같은 재료는요. 예전에 좀 한 1년 전에 좀 한 번 크게 붐을 일으켰던 종목이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선도는 사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는 좀 관망이란 얘기를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말에 일반 국민도 참여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적인 도입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통화라는 건요. 자, 통화. 이거 돈이죠, 돈. 이 돈이라는 것 자체는요.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밀접하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거라서 이거를 쉽게 무슨 디지털 통화나 이런 것들로 바뀌기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은 맞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진행될 테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해외 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중국 쪽은요. 내달부터 벌써 디지털 화폐로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요. 워낙 이 짝퉁의 것도 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짝퉁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디지털 화폐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먼저 디지털 화폐로 갖다 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열풍이 약간 엇갈린 편승화 위험하다.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러니까는 EU 같은 경우에서는 완벽한 제도권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EU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쪽 자료를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CBDC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뜻을 할 때는요, 정말 말 그대로 뭐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즘 우리가 많이 현금을 많이 쓰시나요? 현금보다는요, 뭐 카드나 아니면 뭐 이체나 이러한 것들로 사실 지금 여러분들 지갑 보세요. 현금 있으신 분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시대는 조금 빠르게 이쪽으로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민간이나 이런 쪽에 주는 것보다는 바로 정부가 이거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뭐 깊숙이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함에 따라서 이런 평태한 변환 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즉 우리가 뭐 지폐나 동전이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기관용으로 왜냐? 많은 개인들의 어떤 그 개인까지 먼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면요, 우리가 좀 바꾸기가 힘드니까 먼저 통제가 가능한 기관용부터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CBDC 네트워크 구성도도 있고 디지털 종류 성격도 있는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지럽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통화를 이제는 중앙정부나 은행에서 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은행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 자산 관리 같은 거에서는 좀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금 토큰과 뭐 이머니 토큰, 특수 지급 토큰, 뭐 이게 자산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B형을 담보로 잡고 사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중앙정부가 한다라고 그렇게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요거 봅니다. 여러분들은 딴 것보다는요, 요게 좋습니다. 기본 계획과 일단 계획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은 10월 4일 날 오늘이죠. 오늘 뭐 테스트 기본 방향, 의의와 설계 모델 시스템 개발 사조 공모를 했고 이거를 상세 계획은 11월 말에 참여 은행 활용 사례 실증 계획을 이제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시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11월 말까지만 딱 일단은 보시고 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내년 말 4분기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본다고 하니까요. 좀 긴 테마 그렇기 때문에 요 11월 말까지만 그 기간만 체크를 하고 이 섹터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가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먼저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가 바로 점외 현금 인출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한네트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냥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인출기 사업과 제휴금융기관은 뭐 국내외 전 금융기관을 하면서 이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4,000대 이상을 설치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뭐 티켓 무인 판매라고 해서 한네트가 디지털 화폐 관련으로 엮여져 있는데 사실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게 정말 디지털 화폐로서의 어떤 그 내용으로 종목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화폐 쓰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인출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한네트 같은 경우가 이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 바뀌었을 때 이러한 그런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대한 것으로 아마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자, 한네트 같은 경우는 뭐 현금 자동 지급 사업을 하고 무인 자동화 기기, 뭐 판매 및 현금 등 뭐 전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밴 사업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지하철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시는데 일단은 이때가 2020년 이때 가장 큰 바로 디지털 관련 CBDC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거뒀다가 14,000원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주봉권에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약간의 거래량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배열 상황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정 이후에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네트 같은 경우가 대주주가 한네트와 지금 뒤에 보면은 뭐 KCT 같은 경우는 한국 컴퓨터 지주가 다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사실 오늘 한국 컴퓨터 지주는 뭐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정보인증이나 이러한 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오늘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아마도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 틈새의 어떤 섹터로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요 한 번 더 눌렸다가 아마 눌린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매매나 그런 수익에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한네트까지 함께 의견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KCT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3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매매 시그널 함께 체크해볼게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KC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를 뽑을 때 딱 가서 누르면 나오는 기계. 이게 바로 KCT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 공과급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마용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뭐 잘 발매기도 하고 있고 통장 프린터, 그다음에 3D 프린터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의 어떤 그 좀 연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자, 금융 단말 및 특수 단말 등의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매출은 자동화 기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요. 굉장히 좀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돈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것들로만 하기 때문에 KCT나 앞에 한네트 같은 경우가 어떤 자주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및 공공 단말 부분 IT 솔루션 대표 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 뭐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단말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CBDC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 섹터들은요 좀 이때 2020년 그때 디지털 관련된 CBDC로 각광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하락한 이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기서 주봉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매수라기보다는요 한 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네트 KCT 지금 이거는 좀 일정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CBDC 관련 내용들이 이슈 정확하게 함께 점검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크게 상승했던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요. 또 이 관련 종목들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 공략해야 할지까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모든 내용들 강의는 노랑톡방에서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휴 이후에 하반기 정확한 공략을 위해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업그레이드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준비한 오늘 그 모든 강의 자료집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같은 자료집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오픈 톡방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힘겨웠던 8월 시장 또 9월 시장을 거쳐서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이영석 전문가는 정확한 종목을 공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를 어떤 이슈로 또 어떤 종목을 어떠한 전략으로 정확하게 공략하시는지 그 투자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기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고가권에서 지금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고가권에서 양봉을 음봉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좀 물리는 경우가 소위 물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는 모두 장중 고점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망치형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떤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을 꽤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영망치형 플러스 21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고가권에서는 영망치형은 윗꼬리가 길었다는 것은 장중 변동성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로 좀 욕심을 내려놓고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라는 거는 거래량이 많다면 그만큼 장중 고가권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중에는 상승할 때 저항권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저항대 역할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량의 거래 혹은 호재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투권 윗꼬리는 양봉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음봉으로 간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거 계속해서 물량 소화가 되는 구간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컥 매수를 하지 마시고 분명히 빨간색의 양봉이지만 이거는 음봉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피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윗꼬리는 장중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해서 매수세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즉 매도세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다는 거는 매도 가격 변동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혹은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가져간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리고 캔들의 윗꼬리는 매도 심리의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짧을수록 좋다. 긴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거고 매도가고 변동성이 커기 때문에 거기서 윗단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본전만 오면 난 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저항권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좋아하는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았을 거고 가끔 가다가 좀 강한 종목들은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자, 아래 꼬리는 장중 저점에서 매수세가 출현해서 매도세를 압도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를 하시는 게 이건 기계적으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몸통 길이의 50% 정도는 적당한 것이 좋다. 그래서 또 아래 꼬리가 너무 길면 사실 이 구간이 보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10% 정도 이상
오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세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꼬리에서의 매수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꼬리가 하지만 이렇게 연속해서 출현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압도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 상승 확률도 높다라는 그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장의 차트나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음봉이지만 현실은요. 자, 윗꼬리 음봉 캔들의 의미를 보시면 자, 다음 날은 전일 단타 세력의 실망 매물로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로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매도세들이 좀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더 현재 좀 약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접근할 때는 일단 윗골이 달린 음봉 다음 날은 일단은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하고서 일단 접근하는 것이 매수 시점을 저울하는 게 좋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무조건 나는 매수를 그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편입 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그 현금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 뭡니까? 우리는 꼭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나는 뭐라도 하면서 이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 싸움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시장을 관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는 동시에 장중 고점에서부터 매도세에 밀려서 종가가 최저가 근처에서 마감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명 매물을 많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봄의 몸통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건 지금 음봉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살짝 올랐다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리꽂는 최근에 시장에 많이 보이는 음봉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음봉이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상승 음봉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그 SY나 그리고 대동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승 음봉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음봉은 무조건 시초가보다 종가가 아래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승 음봉은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전일 종가보다는 높고 당일 시초가 밑으로 종가를 마무리한 겁니다. 즉 시초가에서만 조금 밀렸을 뿐이지 전일 종가보다는 높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급등주에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단기 급등중에 출현한 상승 음봉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양음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음양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상승 음봉이다라는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음봉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버티거나 아니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매수 급소로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매매가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무조건 빠지거나 음봉일 때는 매도가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여기서는 내가 매수로도 접근할 수 있는
기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급등주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 이 상승 음봉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상승 음봉의 비밀과 이 부분 하나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그 노랑 톡방에서 내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노랑 톡방에 오셔가지고 상승 음봉에 대한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 하고 하신 분들은 저희 노랑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주도한 강세 테마와 강세 종목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어떠한 전략으로 함께 공략하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보다 자세한 히든 강의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함께하는 10월부터 앞으로 하반기 본격적으로 수익 상승 랠리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연휴 이후에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준비한 지금 바로 들어오자마자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모든 핵심 자료집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댓글만 남겨주셔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보다 자세한 이영석 전문가님 오픈 톡방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 10월 달은요, 3분기 실적 종목에 관련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보령입니다. 우리가 보령제약이라고 아시죠? 보령제약에서 제약을 떼고 지금 보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 카나브 패밀리가 이 보령의 그 메인 약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온콜로지, 그다음에 스페셜리티 케어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각 사업 부분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요.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 호조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섹터로 두 번째는 바로 제약 바이오 쪽 섹터를 체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요 두 개가 맞는 종목이 바로 보령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떠냐?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수로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항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가만 빠져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매수하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올해 실적이 우수하고 항암 부분이 고성장하고 있고 최근 부진한 당뇨 상품은 릴리에서 지금 이 당뇨 상품이 뭘로 가고 있습니까? 다 비만 관련 치료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공급 부족은 내년부터 정상화되기 때문에 지금 요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이 수준이에요. 굉장히 10,000원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령 같은 종목 잘 체크하셨다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관들도 계속해서 하루 빼먹었네요. 하루 빼먹고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경을 덜 쓰면서 투자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의 상승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님만의 이 선물 같은 모든 자료집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에서 오늘의 탑픽으로는 한네트와 KCT까지 담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는 다양한 호재 속에 보령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의 중요한 전략과 포인트까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